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의 저주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소련은 마이너스 0.23%의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3.319%입니다. 중국의 붕괴는 미래의 기정사실입니다. 단 시기는 하늘이 정할 뿐입니다. 브라질의 보소나라우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와 만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분석가 티무르 포멘코가 정말 중국이 쇠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 기사의 초두에 중국의 쇠퇴, 디클라인이 아니라 중국의 붕괴, 콜랩스를 예측한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 고든 챙을 넌지시 조롱했습니다. 챙이 20여 년 전 그에 져서 다가오는 중국 붕괴,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중국이 재정 파탄으로 2011년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지금도 중국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무르 포멘코는 중국 붕괴론이 중국 쇠퇴론으로 슬쩍 얼굴을 바꿨다면서 조나단 테퍼만이라는 사람이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에세이 China's Dangerous Decline, 중국의 위험한 쇠락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 붕괴론이 중국 쇠퇴론으로 목소리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미국과 유럽보다는 높기 때문에 중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의 경쟁 전망은 중국이 혁신하고 미국의 기술적 봉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티무르 포멘코의 주장은 수치를 간과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소련의 붕괴를 초래한 바로 그 원인 때문에 분명히 붕괴를 향한 여정에 접어들었고 중국 붕괴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이 대만 침공을 서두르는 것은 붕괴의 진행과 임박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현상입니다. 소련 붕괴의 원인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가 2019년 KCI 등재학술지 대한정치학회부에 출간한 논문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에서 소련 붕괴의 원인을 추적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문헌을 찾아서 분석했는데 소련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과 군비 경쟁이 아니라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이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즉 시스템의 효율입니다. 소련은 20년, 30년 동안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였고 역산을 해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소련은 수십 년간 약 마이너스 0.23%의 총요소 생산성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줄어들면 실제 GDP 성장률은 더 깊은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결국 소련 붕괴는 경제의 소멸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깊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저렇게 방방 뜨는 자신감은 매우 높은 총요소 생산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연준 세인트 루이스 연준이 만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2017년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러시아의 2019년 총요소 생산성은 무려 3.318%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총요소 생산성은 1998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매년 복리로 최초 3.318%씩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인트 루이스 연준이 만든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 그래프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 총요소 생산성을 1로 했을 때 중국의 2019년 총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9%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고 부채 포화 때문에 자본 투입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가 매년 최소 3.319%씩 복리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직된 공산체제는 시진핑이 권좌에 있는 한 계속 더욱더 경직될 것이고 총 요소 생산성은 매년 더 깊게 마이너스 영역을
타고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20년, 30년 지속하면 결국 중국 경제는 소련 경제처럼 소멸하고 결국 중국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중국 붕괴는 미래의 기정사실이고 시기는 하늘이 정합니다.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이 그 임기 마지막 날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브라질은 좌파 정치인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다 시우바의 대통령 선거 승리가 선언되고 2개월 동안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보소나로 지지자들은 공개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요구했고 많은 군중들이 군 막사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보소나로에게 유리하도록 군대가 권력을 장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보소나로 대통령은 눈물의 고별 연설에서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고 폭력 시위를 비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그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전통을 깨는 최초의 브라질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보소나로의 플로리다 비행은 비행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전용기가 플로리다 올란도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추적되었고 보안 세부 사항도 그가 플로리다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소나로의 플로리다 방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좌파 시나리오는 그가 미국으로 망명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그의 대통령 면책 특권이 만료되어 1년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의 측근 이명은 지난 10월 달에 뉴욕타임스에 보소나로의 면책기간이 만료되면 그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소나로의 행정부는 공적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 임금을 횡령하고 코로나19를 잘못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며 일부 의원들은 그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반인도적 범죄로 그를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가 전직 대통령이자 오랜 친구인 트럼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보소나로 참모들은 룰라가 승자로 선언된 이후 며칠 동안 미국에서 트럼프 보좌관들을 만났고 그의 아들 에두아르도 보소나로가 지난달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를 만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런던에 따르면 제이어 보소나로가 말하라고 해서 열리는 트럼프의 신년 파티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소나로의 출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긴장은 여전히 높습니다. 당국은 완고한 보소나로 지지자들이 1월 1일 룰라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50만 명의 룰라 지지자들과 충돌할 것을 염려하고 있고 8,000명의 경찰 병력이 이 행사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소나로가 플로리다 마라라고 해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2월 27일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트럼프의 조치 타이틀 49의 만료기간을 연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대선이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2020년 대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브룬슨 vs 아담스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고 1월 6일 그 사건이 첫 심리가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15일에 올린 노딱 붙은 방송 미 연방 대법원 2020년 대선 뒤집을 사건 심리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화불 11홍,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견디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파일 공개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좌파의 기세가 변곡점을 지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격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리세션이 들어오는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크게 강화되는 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브룬슨 vs 아담스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2020년 대선 결과가 취소되면 미국에서 선거 조작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관행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소나로와 트럼프의 만남은 미국 정치에서 이러한 변화가 브라질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치의 이런 변화가 한국으로도 확산될 것입니다. 2023년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확립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